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올지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공급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공급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공급 정책에 맞춰서 앞으로 정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공급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이 공급 정책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이 가장 유망한지,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소액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화 문의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정비사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면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시청자분들. 우리는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주목을 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정말 앞으로 가장 핫한 정비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울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과거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서울시 기준으로 46,000 가구가 1년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46,000 가구보다 올라간 구역도 있고요, 또 내려간 구역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적정 수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시청자분들. 딱 그래프를 보더라도 나와 있죠. 2026년부터 시청자분들 공급량이 어떤가요? 2025년도에는 공급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적정 수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어떻죠? 공급량 자체가 정말 반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정말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지가가 올라가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수급입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수요는 넘쳐납니다. 대부분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젊은 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인 수요가 몰려 있는 게 바로 서울권역입니다. 그런데 공급량 자체가 없다? 당연히 가격이 지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 바로 2026년부터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공급량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책이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고, 이번 정권에서도 공급 대책이 앞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2011년도죠. 2011년도부터 2020년도죠. 지금의 시장님 말고 전 시장님이죠. 정비사업 자체를 서울권역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해제를 시켰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을 대부분 다 해제를 시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정비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쯤 공급 물량이 풀리면서 26년도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시기에 정비사업 자체를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공급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현 시점 공급 물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이런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완화 계획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서울시 공급 대책 활성화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제 완화의 측면을 두고서 개발 속도라든가 개발 리스크 자체를 다운시켜서 웬만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에는 무산이 되지 않게끔 하고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가 있게끔 이런 리스크 자체를 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사업성이 증가가 되게끔 지금 다양한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권이죠. 지금 정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세금 규제를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과거에 사례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금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정말 엄청난 규제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거의 2달에서 3달에 한 번꼴로 규제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서 규제가 먹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풍선 효과로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이 되고 거래량이 상승이 되면서 정말 서울권역에 안 오른 지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파트값, 다양한 집값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됐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 사례를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 바로 이렇게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 당연히 공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급 물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정비 사업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미리 선점 투자를 하시면은 당연히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비 사업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섭게 오르는 서울 집값, 이재명 정부 250만 가구 공급 플러스 알파로 공급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스 기사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 등 규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내용 또 보시게 되면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공급이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량 자체를 250만 가구 알파로 공급이 되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비 사업이 앞으로 유망할지 알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시청자분들, 바로 요겁니다. 공공주도로 해서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보다는 당연히 공급에 치우쳐져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1년 동안에 50만 가구 플러스 알파로 공급이 가능하게끔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공급할 수가 있는 정비 사업이 현재 어떤 정비 사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신속통합이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현재 99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99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죠. 신속통합보다 더 빨리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게 모아타운이죠. 110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정비 사업 중에 가장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죠.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죠. 현재 약 50곳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70개소 이상이 추진을 했지만 지역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현재 약 50곳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공공 재개발도 약 33곳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작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약 현재 24곳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0개 이상 약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곳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공급할 수가 있는 정비 사업, 재개발 정비 사업 중에서는 요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안에서 우리는 정말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비 사업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면 되겠죠. 이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어떤 정비 사업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우리는 주목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공공과 민간 둘 다 위민할 수가 있는 정비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게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싹 다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도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과 공공이 둘 다 윈윈이 될 수가 있는 정비사업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왜 좋냐? 임대, 말 그대로 공공이죠. 공공의 임대주택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의 이익까지 같이 챙겨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가 장담하는데 서울권역의 많은 지역들이 추진이 될 것이고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선점해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미리 선점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발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자체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주요 간선 도로변까지 확대, 콤팩트 시티 신호탄 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의 간선 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업지역이 있죠. 상업지역이 이렇게 크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도로처럼 짧게 이렇게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업지역으로서 길게 늘어선 게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노선형 상업지역과 그 뒤쪽의 노밀집 지역을 같이 혼합해서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업지역으로서 이 주변 지역, 이 노밀집 지역, 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은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킴으로써 용적률을 정말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사업성 자체를 아니면은 공급 물량 자체를 크게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정비사업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도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작년도 초에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역세권 주변이죠. 역세권 주변에 입지 요건이 부합했을 때 용도 지역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면서 용적률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간 사업이라든가 유인 동력 자체를 이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의 필요 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부 체납을 통해 주거 시설까지 확충이 되면서 민간과 공공이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봤을 때 250%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아래쪽이죠. 요게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250%죠. 250%의 용적률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상업지, 노선형 상업 지역과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거의 500에서 600%, 최대 800%까지 용적률을 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은 민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민간에서 활용을 하고 반은 또 공공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기존 용적률에서 민간이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 같은 경우는 이 늘어난 용적률만큼 또 공공이 가져가면서 임대 아파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역세권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용적률을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비 사업 체계 방식일 수밖에 없겠죠.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비 사업 체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노선형 상업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 노선형 상업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형 상업 지역이 싹 다 개발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 노선형 상업
상업 지역과 그 다음에 노밀집 지역,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권역에 이 노선형 상업 지역과 그 다음에 뒤로 주변 노밀집 지역이 붙어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지역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서울시 중심지 체계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도시, 그 다음에 7광역 중심, 12지구 중심, 그 다음에 53지구 중심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7광역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광역 중심 어떤 지역이 있죠? 용산, 청량리, 왕십리, 상동, 상계, 잠실, 상암, 수세, 가산대리, 마곡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광역 중심 안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구역이냐? 바로 청량리와 왕십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산도 지금 노선형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원효로 3가 쪽에 노선형 상업 지역이 있는데요. 이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노선형 상업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신속 통합이나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조합끼리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기에는 조금 민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량리나 우리는 왕십리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량리나 왕십리 지역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창동, 상계랑, 잠실, 상암, 수세, 그 다음에 마곡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노선형 상업 지역이 없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량리나 왕십리 지역을 눈여겨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공공개발 및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노선형 상업 지역과 7광역 중심 안에서도 우리는 왕십리 지역, 청량리 역세권을 주변을 눈여겨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발 지역은 어디냐? 청량리도 당연히 좋지만 당연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가 있는 지역은 바로 왕십리 역세권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형 상업 지역과 뒤쪽으로 봤을 때 노밀집 지역이 연계된 지역이 바로 왕십리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은 상업 지역이 딱 들어서 있는데 뒤쪽으로 임장 활동을 딱 가보시게 되면은 다 쓰러져 가는 노밀집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십리 역세권은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 시간에 모두 오픈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이 상단에 나와 있죠. 상단에 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문의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이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투자 금액은 적으면서 앞으로의 가치로 인해서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바로 왕십리 역세권 주변 지역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교통의 허브입니다. 지금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청량리까지 4분, 그 다음에 종로죠. 도심까지 지금 11분, 그 다음에 용산이죠. 용산까지 16분, 마포죠. 마포까지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이죠. 잠실까지도 16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교통의 허브로서 지금 현재도 서울의 웬만한 도심권까지 10분, 20분 안쪽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4개의 노선 플러스 추가 노선이 들어가죠. 시청자분들, 바로 GTX C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철이죠. 경정철 동북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역만 6개의 전철
건설이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만큼 왕십리 역세권 자체가 왕십리의 교통의 허브로 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초광역 환승 거점으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이 바로 왕십리 역세권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투자하면서 역세권 주변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서울권역 같은 경우는 역사 주변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지만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집가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집가 상승폭 1위인 자치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 자체의 아파트 거래량 및 그 다음에 가격 상승폭이 올해 성동구가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십리 역세권 주변 요번에 실거래가가 찍힌 게 바로 22억에서 24억이 현재 찍히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왕십리 역세권 주변이 되겠죠. 금호나 옥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압구정이죠. 압구정이고, 그 다음에 이 서울숲이 위치한 트리마제라든가 아니면은 아크로포레스트 아파트라든가 지금 실거래가가 거의 뭐 평당 1억 5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동구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되겠죠.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지금 프리미엄만 20억이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IT밸리죠. IT밸리 많은 젊은 직장인분들, 고액 연봉자가 현재 지금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직장인분들이 다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노밀집 지역이죠. 노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대부분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거 단지, 주거 벨트로 현재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밀집 지역 자체도 빨리 개발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가 상승이 되면서 어떻게 소액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선점에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미리 가격이 상승이 되기 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제가 어떤 지역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 시간에 모두 오픈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이렇게 개발 사항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정확한 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 시간에 오픈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 구역의 경우는 완벽한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노도가 깨질 위험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없는지는 제가 상담 시간에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현 조합원 자체가 100명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 대비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700세대 이상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자체가 600에서 700%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최대 800%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700세대 그 이상으로 또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정말 엄청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사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사업성이 뛰어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지금 개발 자체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죠?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금 자체가 소액 정말 1억대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안에서도 서울 중심부에 속해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변 아파트 값이 20억이 넘어가고
30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가치까지 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청자분들, 이런 지역에 현재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정말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추진위 사무실이 현재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추진위 사무실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고 현재 개발을 추진하려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미리 빨리 소액으로 빨리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정비 사업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점 투자해서 소액으로 큰 수익을 보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정비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 정비사업을 토대로 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해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발 사항이라든가 미래 가치, 수익성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 시간에 모두 오픈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